안녕하세요. 저는 서유경 변호사이고요. 시각디자인과 공육학번 졸업했고 정보문화학 연합전공으로 이수를 했습니다. 우선 저는 문화예술, 콘텐츠, 디자인 이런 산업계에서 일어나는 거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돈을 어떻게 벌고 거래 구조가 어떻게 투명하게 정산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보호, 의무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창작자라기보다는 법률가 그리고 법률가로서 그 실무적인 경험들을 많이 쌓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지식 그리고 경험, 노하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변호사가 되었을 때 현장에 조금 더 많이 가까이 가는 그리고 현업 종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거죠. 기존의 소무 중심의 변호사들과는 좀 다른 루트로 가는 예방법학적인 그리고 사전에 전략을 짜고 컨설팅을 해주고 함께 플랜을 짜는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서울대라고 하는 종합대학교에 들어와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다 공부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정말 인문대부터 미술대학, 그 다음에 공대 이런 곳에 가서 제가 듣고 싶었던 수업들 다 들어봤어요. 이것이 종합대학교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계, 디자인 산업계 이런 분야로 나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지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플랜을 짤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계기 때문에 지금의 저를 만들게 했다라기보다는 그 모든 경험들이 이어져서 일련의 그 하나의 카페트의 무늬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이 남았고 저를 성장시키는 데 가장 좋았던 경험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대학신문사 기자를 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사진기자를 맡았었는데 사진기자는 학술부, 문화부, 취재부 이런 각 부서, 사회부 이런 부서를 따라서 항상 취재를 다녀요. 그때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저보다 먼저 인생을 10년이든 20년, 30년 먼저 살아가신 분들의 그 이야기, 인터뷰 같은 것들을 매주 듣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것을 청중으로서 이렇게 들을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남겨준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다라는 이야기, 인생 경험을 얘기할 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나도 내가 어떤 도전을 할 수 있구나. 그 용기를 갖게 하고 식견을 넓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거죠. 우선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 업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티스트들 관리 그리고 이제 콘텐츠 기획사들에 대한 자문 컨설팅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라고 봐요. 첫 번째로 이제 변호사로서 업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인 소송 업무, 송무 업무, 그리고 소송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분쟁에 대한 해결 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티스트와 이제 소속사들에 대한 관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일인데요. 창작자들 한 명 한 명 스스로 하나의 비즈니스 주체가 되어가고 있고 거래 주체로 거듭나면서 시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거래를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할 때 변호사로서 들어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계약서나 이제 라이선스 모델 같은 것들을 개발할 때 제가 체계를 잡아주는 거를 도와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은 소속사,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돕는 일이 되겠죠. 나머지 세 번째로는 이런 실무적인 경험이 결국 교육적으로 헌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학과하고 사회과학대 정보문화학과에서 저의 경험들을 이제 수업 컨텐츠로 풀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유통 관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소비자한테 가요. 소비자가 여기에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최종 단계에서. 그럼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100%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 분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리걸 디자인 수업은 디자이너들이 법률을 보는 시선, 그 다음에 법률가들이 디자이너를 보는 시선, 이 두 가지의 시선을 모두 다루려고 하는 수업이에요.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법률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본인들이 법률에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려운 법률 문제들을 디자이너의 감각으로서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학습을 시키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대한 학습, 그 다음에 법률에 대한 경험을 개선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리걸 디자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솔루션의 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감정 컨텐츠라고 불러요.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소비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모티콘도 끊임없이 소비가 되는 컨텐츠예요. 캐릭터 디자인 단계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아까 하이 컨텍스트에 대한 맥락을 얘기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07학번 시각디자인 전공을 한 김하나고요. 지금은 이모티콘 작가 11년 차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윈이라는 스타트업에서 한 8년 정도 일을 하고, 지금은 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내가 저 나이 때 저 학부형 시절에 알았더라면 좋았을까? 그 스타트업을 거치고, 그리고 조직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 비즈니스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좀 아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이 친구들한테 해줘야겠다 라고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미술을 하면, 그림 잘 그리면 이제 돈 못 번다, 집안 기둥을 뽑아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해야 된 게 산업과 가장 가까운 미술 영역이어서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었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는 메신저 플랫폼들이 그때 막 떠오르던 시기였고요. 국내 이제 전자 기업들이 UX, UI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또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다 보니까 게임 회사 일을 하면서 UX, UI 경험이 있었고, 그 스타트업 비트윈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처음에는 이모티콘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다가, 근데 그 작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그 캐릭터를 보고 즐거워하는 게 좋았어요. 그런 피드백을 받는 업이라면 너무너무 즐겁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모티콘 작업으로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렇게 비트윈이라는 스타트업에서 그 메인 캐릭터들, 대표 캐릭터들을 작업하고, 이제 그 회사에서 캐릭터 상품도 만들고, 팝업 스토어도 열어보고, 캐릭터 디자이너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회사 다니면서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8년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쌓고요. 퇴사를 한 후에는 이제 제 이모티콘 작업을 가지고, 지금은 메인 비즈니스는 카카오 이모티콘의 논아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법률 서비스를 만나는 게 막연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좀 더 잘 알았으면 손해를 안 봤을 법한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법률적 대응을 한다는 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유경이랑 연이 닿아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거나 방어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바로 전화합니다. 아주 손쉽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법률에 대해 생각을 해왔던 것은, 분쟁이 발생을 하면은 다투는 사실 위주로 속무라고 하죠. 그거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도록 자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예방을 해주는 그런 과정도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창작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싸움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은 초기에 무엇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 하면은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분야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시면요, 돈 거래를 하는 것은 민사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저작권 침해를 했다, 침해를 하지 않았다, 형사 문제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령 명예훼손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뭐 이제 사기나 절도나 이런 형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국가와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이건 어떤 영역으로 가야 되느냐? 일반 민형사가 아니라 공법 관계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민사, 형사부터
더하기 문법적인 관계까지 다뤄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저작권은 맞지만 저작권만 하는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이모티콘 작가가 될 거라 생각 못했어요. 일단 그 당시엔 이 직업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했는가, 혹은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진로가 이게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뭐가 될 거야 라고 상상한 그 지금 어떤 꼴 같은 게요,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거랑 다를 수 있고요. 가다 보면 내가 더 나랑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길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갈림길에서 의사결정을 내가 잘 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올바른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경험을 정말 많이 하셔라. 내가 후보군에 있을 만한 그 모든 갈림길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맛은 봐야 되고, 이 길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방향을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뭐 재판연구원 이런 식으로 가서 판사 루트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검사 루트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라고 하는 루트로 진입을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어느 인하우스 리걸 카운셀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혹은 로펌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기관, 정부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왜 개인 변호사를 선택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일의 자유도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왜 자유도가 저에게 중요했냐면요, 제가 플랜을 짜서 제가 먼저 사람들을 설득을 하러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런 비즈니스 체계에 대해서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그리고 엔터테이너들, 그리고 소속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자유도가 필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인으로 출발했던 거였고요. 개인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저라고 하는 변호사 한 사람은 결국 사업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파트너와 함께 일을 한다, 어떤 사람과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일에 대해서 책임도, 권한도 이제 함께 가져가고 싶은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으로 독립한 거였다. 집중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몰아서 하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 들어서는 시간을 단위별로 좀 쓰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을 단위별로 쓰려면은 이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매주 일요일에는 계획표를 짜거든요. 계획표를 짜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것을 슬롯으로 나눈 다음에 어떤 일을 얼만큼 시간을 배치할지 그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걸 다시 한번 조립을 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좀 조율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마치 이제 레고 블럭을 쌓는 느낌으로, 그리고 뭐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간당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알고 조립하는 것,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죠. 저는 변호사로서 이제 일단은 제가 지식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이걸 집필 작업 혹은 영상 작업으로 들어가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제가 경험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툴킷 같은 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 툴킷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 예방 모델에 관한 툴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드게임처럼 이렇게 툴킷으로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체험용으로 한번 미리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5년, 10년 정도는 변호사로서 경험을 잘 축적을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되겠죠. 일단 정답이 있다라고 딱 규정 짓고 출발하는 게임도 있어요. 하지만 정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가면서 답을 하나씩 왜 조약돌을 놓으면서 가는 게임도 있단 말이에요. 그 게임에서 내가 어떤 게임으로 갈 것인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큰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한순간 하루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놓는 조약돌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 놓았던 조약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의미를 좀 부여해가는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고요. 공부와 같은 측면에서는 저는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이점을 최대한 많이 누리셔라라는 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